사실 국회의원 되자마자부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무소속 윤미향 의원인데 국회에서 주최한 남북관계 공개 토론회를 본인이 주최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 국회 현장에서 이런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긴 설명보다 영상부터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반북, 멸북 정책, 이 정책이 우리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고 통해서 이득을 취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그런 군사 동맹 체제들, 이 문제를 우리가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길들, 그것을 오늘 이 토론회에서도 길을 좀 열어갔으면 좋겠고. 전쟁이 일어난다면 북의 전쟁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정의의 전쟁과는 최후의 방법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통일전쟁이 일어나 그 전쟁으로 결과의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 전쟁관도 수용해야 된다는 그 인식에 대해서는 저는 조선반도에서 분단되어진 한반도에서의 평화관은 바로 이런 어떤 평화관이어야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자막 그대로 저 국회 토론회는 지난 24일이었고 뒤늦게 꽤 논란이 된 얘기입니다. 최병우 의원님. 네. 일단 저 영상, 저 목소리 듣고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셨어요? 이제 저게 사실은 윤미향 의원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회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미향 의원은 이 김광수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꼭 요 발언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이 전쟁관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그런 사람을 국회로 불러서 지금 판을 깔아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미향 의원은 본인 발언이 아니라고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지만 여하튼 본인이 판을 깔아준 데에 대한 책임은 충분히 느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뭐 김광수 이사장 얘기는 뭐 본인이 북한의 내재적 접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더라도 지금 국가보안법이 엄연히 살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저 얘기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이 결국 적화 통일이 돼도 좋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예. 과연 그것이 우리의 그 일반적인 인식 세계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가? 뭐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도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 장소가 준 국회, 그 국회의원 지내셨으니까 박원석 의원님. 네. 아까 이제 최병무 의원 분석은 이건 마치 북한의 적화 통일돼도 괜찮다는 취지 아니냐. 정의 전쟁관, 그 전쟁관도 수용해야 된다. 박수도 해주었고 별다른 제지가 없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내재적 관점, 내재적이라는 단어가 사실 이제 북한에서 많이 썼고 실제로 김정일과 김정은의 이제 주체 사상 관련해서 힘을 실어주는 단어로도 많이 쓰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국회 토론회에서 이런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아니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의 관점에서 뭐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러면 그들은 이런 입장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면 될 걸 좀 전에 발언을 보면 그런 그들의 관점도 수용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평화관이 나의 소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저거는 내재적 접근하고도 다른 얘기를 저는 한 거고 그 윤미향 의원도 국회의원으로서 이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런 얘기가 국회에서 나오게 되면 당연히 윤미향 의원의 입장이냐 이걸 묻게 돼 있어요. 근데 본인은 어쨌든 주체만 했고 관여하지 않고 저건 저 사람의 생각이다.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국회에서 저렇게 대표 발언을 하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우리 국민들 중에 저 주장을 듣고서 저 주장이 최소한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거의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 국회의원이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주고 토론회를 주최해준 이 줌으로써 당연히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윤미향 의원은 도대체 남북관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윤미향 의원이 이런 논란이 처음이 아니에요. 과거에도 유사한 성격의 논란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란이 나올 때마다 그건 오해다. 내지는 내 입장이 아니고 거기에 참석한 게스트의 입장이다. 이런 걸로 피해 다닐 수 없고요. 만약 윤미향 의원이 계속 이런 식의 논란을 반복한다면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책임, 정무적 책임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쨌든 이 자각 능력이나 이런 게 없는 게 아닌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제 뉴스탑10에서도 기억이 나요. 이제 임기 시작부터 윤미향 의원실이 가장 여러 언론의 집중적을 받았던 게 바로 후원금 유용 의혹 때문에 당시 이제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탈당했고 본인 논란 때문에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 나와서 마치 민주당 몇몇 인사들은 윤미향 의원이 누명을 벗었다는 취지의 얘기했다가 2심에서 이게 뒤집혔고 1년 6개월 지금 3심도 진행 중인데 결국 이것 또한 또 이걸 얘기하자면
김명수 이제 사법부가 재판 지연 이런 적체 이런 것 때문에 글쎄요. 뭐 제가 너무 격하게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윤미향 의원이 다 그 임기를 채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지 않았나 이런 논란거리가 국회 토론회에서 또 발생한 것 같아서 어떻게 보세요? 윤미향 의원 지금 임기 다 끝나가는데 재판 끝나지 않은 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근데 이게 되게 고질적인 게 심지어는 윤미향 의원보다 더 먼저 기소됐었던 국회 패스트트랙 당시의 난동 사태, 이거 아직까지도 그 전 국회였는데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 재판 지연 사태는 이건 정파와 이념을 막론하고 좀 심각하게 우리 사회에서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예. 그리고 이제 사법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공판 중심주의가 확립이 되는 그런 추세인데 그 자체는 옳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준비가 또 안 돼 있는 것이 독일 같은 전형적인 공판 중심주의 국가들을 보면 인구 대비 판사 수가 한국보다 훨씬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인력이라든지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뼈아프게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글쎄요. 윤미향 의원의 저 얘기. 3심이 또 언제 나올지 한번 봐야 되는데 윤미향이 국회 토론회에서 글쎄요. 뭐 단순히 얘기했을 때 귀를 의심할 만한 여러 가지 발언들이 주최 토론회에서 나왔다. 뒤늦게 논란이 된 윤미향 의원 얘기까지 길지 않게 만나봤습니다.